자, 지금 보는 문제는 심벌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5가지 정도 되는데 요거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이나 제어반에 관한 심벌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델타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델타 결선입니다. 저항 3개죠. 그런데 C상의 P점이 끊어졌습니다. 단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단선 전 소비 전력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끊어진 후에 대한 소비 전력이 끊어지기 전에 대한 소비 전력의 몇 배가 되겠는가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답은 어떻게 돼요? 답.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냥 이걸로 끝났죠. 여기에 답 2분의 1배. 이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설명이 아니잖아요. 설명하는 거니까 얘는 이런 답이 이렇게 적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실제 어떻게 2분의 1이 되는지 얘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회로 이론을 기억하시면 돼요. 끊어지기 전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이죠. 문제는 끊어진 후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단선 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끊어지기 전. 끊어지기 전이다. 끊어지기 전에 대한 전력은 지금 주어지는 게 E가 선간전압이고 R이 저항이잖아요.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R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E만큼 걸려 있죠.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기 전은 델타 결선이므로 P 델타는 어떻게 된다? 한 상의 전압에 이렇게 주어졌죠. 저항하고 전압이죠. 요게 R분의 V제곱이 R분의 2제곱이 전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얘가 3상이니까 3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단선 후 우리가 단선 후에 대한 값을 구해야 돼요. 단선 후는 3상이 아니라 뭐가 되죠? 단상이 되어버려요. 즉 단선이 되어버리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요 저항 R과 지금 그리는 저항이죠. 요 저항 R이 두 개가 무슨 연결된 거예요? 직렬 연결되죠. 요 부분이 2R이 된 거고요. 요 부분은 R이 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단상회로로 바뀌는데요. 단상회로로. 2R이 된 거고요. R이 된 거고요. 여기 전압이 2가 된 거죠. 이러한 단상회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단상회로는 뭐 합성저항을 구해도 되고요. 합성저항을 구해도 되고요. 또는 요 저항 더하기 요 저항 하면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의 양단에 나타나는 전력, R분의 2제곱이잖아요. 요 저항에 나타나는 전력, 요거는 어떻게 돼요? 2R분의 2제곱이잖아요. 그 두 개 더해주면 되죠. 두 전력 더해주면 되잖아요. 합성저항을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합성저항 구하면 얘가 되죠. 병렬이니까 이렇게 합성저항 구한 거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해도 돼요. 여기 전력 두 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하고 2 하면 이게 뭐예요? 2R분 이렇게 되겠죠. 2R분의 3 2제곱이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합성저항을 구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면 돼요. 단상회로가 됐어요. 단상회로. 그래서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자, 단선 후는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R이다. 여기는 R 더하기 R이니까 2R이다. 여기에 전압이 2다. 어때요? 그림 그려서 설명하면 되니까. 전력을 구하면 전력 P 이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2제곱 더하기 병렬이니까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2R분의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뭐 합성저항 안 구해도 되고 이거 회로 이론 구하는 거니까요. 틀이 적혀져 있는 건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단선전 저항 P 델타하고 단선 후 전 전력 P 델타하고 단선 후 전력 P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R분의 2제곱의 3이 되었죠. 지금 구한 것은 뭐예요? 2R분의 3, 2제곱이죠. 따라서 다 약분시켜버리네요.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돼? 약분돼요. 3이 제곱, R 다 약분되죠.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뭐 굳이 그런 식은 선 그어가면서 표시할 필요는 없고 이래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이 아니에요.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따라서 설명해줘야죠. 따라서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해 이렇게 2분의 1배가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면 돼요. 답을 쓸 때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쉽죠? 굉장히 심플하죠? 다음 문제는 전동기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문제에서 삼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림과 같은 삼상회로에서 운전되는 삼상유도 전동기에 전력계, 전압계, 전류계를 접속했어요. 그리고 측정을 했어요. 근데 접속을 아직 안 했죠. 문제 자체는. 그래서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측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그걸 갖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접속을 해보래요. 그럼 하면 되겠죠. 전류계는 3선 중에 한 선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동기는 얘는 삼상이니까 평형이니까 여기에 전류계는 어디에다 설치해도 관계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력계법의 문제를 보면 이 자리에 설치를 하죠. 어디다 설치해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그리고 전압계를 설치하라 그러면 전압계 입력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전압계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얘가 전력계입니다. 전력계는 기본이 있어요. 전류 코일과 전압 코일이 있고 전류 코일과 전압 코일이 지시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얘가 전류 코일이에요. 전류 코일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직렬로 연결하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 암페어하고요. 그게 지금 전류계 지시치죠. 전류계 지시치. 그 다음에 여기 전압 코일이죠. 얘가 전압 코일인데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요. 그 전압이 뭐예요?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암페어가 얘가 되겠고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V가 되겠죠. 그거에 두 개 곱이 되는 거예요. W1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V 다음에 I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뭐예요? 한상의 전력이에요. 한상의 전력. 한상의 전력이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W2라고 하는 것도 V, I가 돼야 돼요. 그런데 평형이잖아요. 삼상 평형. 평형이면 W1하고요. W2의 지시치가 똑같아져요. 그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 조건을 한번 보니까요. 삼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W1, W2에 대한 지시값이 주어졌는데요.
전압도 주어지고요. 주어진 값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주어졌냐면 전압은 얼마 주어졌어요? 220이라고 주어졌고요. 전류는 30.4 하나라고 주어졌는데요. 자, 전력계 W1의 지시가 6570W입니다. 6.57kW가 주어진 거고요. W2가 4.38kW가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상태는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불평형이 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유효전력을 구하라 그러죠. 이전력계법에 대해서 유효전력을 구하라. 우리 이전력계법, 유효전력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전력계 두 개를 이용해서 전력계 두 개를 선간에다 연결을 하고 여기가 어디예요? 선간이죠. 선간에다 연결을 하고 나서 삼상 전력을 측정할 때 이러한 전력을 이전력계법이라고 해요. 이전력계법. 이 이전력계법에 의한 유효전력은 두 전력계 지시치의 합과 같은 것이 삼상 전력이 되어진다.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전력계 지시의 차입니다. 차가 되면서 거기에 몇 배가 되느냐? 루트 3배가 될 때가 무효전력의 지시치가 된다. 요거 기억하고 있죠? 이걸 이전력계법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납니까? 따라서 이 식에 의해 가지고 답을 하시면 돼요. 계산 과정이 P는 W1 더하기 W2가 유효전력이니까 몇 킬로와트냐라고 묻고 있지요. 그러니까 6.57kW 하고 다음에 4.38 킬로와트를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 얼마 나오죠? 95 나오나요? 킬로와트가 돼서 답이 얼마가 된다? 10.95 킬로와트라고 답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유효전력이에요. 다음에 피상전력을 구하는데요. 피상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전류예요? 선전류가 주어진 거죠.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주어졌잖아요. 여기 전압계 지시치 선간전압, 전류계 지시치 선전류. 그렇다면 피상전력의 계산 방법은 PA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 선전류에는 어떻게 돼요? 루트 3배가 되죠. 상전압, 상전류에는 어떻게 되죠? 3배가 되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니까 루트 3에다가 선간전압이 얼마예요? 220에다가 선전류가 30.41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볼트 암페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000으로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11.59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죠? 11.59 킬로볼트 암페어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전력계법으로 구하라 그렇다면 전압계 전류계가 주어질 필요가 없을 때, 전압계 전류계가 없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이전력계법의 피상전력은 어떻게 돼요? W1 더하기 W2가 유효전력이죠. 제곱에 루트 3배에 W1 W2에 이거의 제곱에 전체적으로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유효전력의 무효전력의 제곱 이래 되겠죠.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배에 W1의 제곱에 W2의 제곱에 마이너스 W1, W2가 돼서 여기까지 루트 씌워주는 거 이거죠. 이걸로 계산하는 것은 뭐가 주어질 때 문제 조건에서 전압계 전류계가 안 주어지고 이전력계법으로 피상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요? 이전력계법으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 식으로 구하면 돼요. 이전력계법으로 지금 구하는 건 그런 조건은 없잖아요. 전압계가 주어지고 전류계가 주어졌을 때 그걸로 계산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했어요? 우리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렇게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역률을 구하라.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는 구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까지 할까요? 우리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피상전력은 11.59, 유효전력은 10.95 곱하기 100이 되나요? 따라서 역률 계산하니까 94.48 단위가 뭐죠? 퍼센트. 답 94.48%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역률을 구한 거죠. 역률에 대한 기본 개념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몰라서는 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본 개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력계법에 대한 이야기, 또 삼상전력의 선간, 전압, 선전류로 구하는 피상전력의 값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값으로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정리가 됩니까? 그 다음은 유도전동기가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유도전동기죠. 요놈이 유도전동기죠. 요걸 계산해보니까 전력이 얼마가 나왔냐면 10.95가 나왔잖아요. 전동기에 소비되는 전력이. 그럼 이 전동기 10.95kW로 전동기 속도를 30m/min의 속도로 물체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킬로그램까지 물체를 권상을 가능하게 할까요? 단 효율이 8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권상기에 대한 식. 권상기 식은 어떻게 기억하죠? 출력, 전동기죠? 권상기용 전동기에 대한 출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가 메타/민이면 어떻게 가라고요? 6.125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권상 중량하고 권상 속도죠. 이때 권상 중량은 뭐로 들어가야 돼요? 톤이죠, 톤. 톤이죠.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6120의 이타가 되고요. M이 되고 V가 될 때 이때는 권상 중량이 뭐가 되죠? 킬로그램이 되죠. 톤과 킬로그램에는 1000배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구하는 단위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킬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써야 돼요. 킬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권상기용, 이건 안 적어도 되죠. 전동기 출력 P는 이거는 어떻게 된다? 6120의 2타분의 MV다. 그래서 지금 전동기가 얼마가 주어졌어요? 10.95라고 주어졌죠. 10.95는 안 보이나요? 여기가 좀 안 보이네요. 대입하는 거죠. 6120의 2타 0.85 주어졌죠. 85%라고. 그렇죠. 권상속도 30이죠. M은 얼마인지 모르고 권상속도 30이죠. V가 30이죠. 자, 그러면 미지수가 뭐가 되죠? 미지수가 M 하나 남죠? 이므로 M은 계산이 가능하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10.95 곱하기 6120 곱하기 0.85를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걸 나눠주니까 얼마 나와요? 1898.73.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지금 계산했죠? 따라서 답
1898.73kg이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기본적인 개념만 적용하면 돼요. 답안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정리됩니까? 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피레기, 속류와 제한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했어요. 속류는 뭐냐? 속류는 뭐냐? 방전이 끝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전이 끝나도 전류가 제로 사이클에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제로 사이클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거는 이제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상용주파 전류가 피레기 단자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류가 바로 뭐예요? 속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주파 전류가 직렬 갭을 통해서 대지로 흘러갈 때 전류를 속류라고 한다. 이거는 방전이 끝난 후에 따라 흐르게 되는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한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피레기 동작 중에 피레기 방전 중이라는 이야기는 동작 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레기 동작 중에 피레기 단지에 남게 되는 전압,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전압이라고 해요. 이거 외에 피레기의 용어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강의에 보면 수변전 기본 이론편에 대해서 피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럼 피레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 가지 얘기들, 전격전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새로운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최대 효율을 계산하라고 그러죠. 변압기가 있는데 단상입니다. 근데 변압기의 출력은 킬로볼트 암페어가 출력이죠. 다음에 손실은 당연히 킬로와트가 손실입니다. 이때에 최대 효율을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 문제에 효율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됐죠. 그리고 최대 효율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하라고 이렇게 바로 지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답이 있다고 그랬죠.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답이 뭐냐 하면은 효율 이탈을 적었는데 효율에 대해서 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요. 출력에다가 플러스 철손에다가 플러스 동손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까지 해서 이것을 효율식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이 식은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왜요? 변압기에 대한 출력은 변압기 효율을 쓰라고 그랬으니까요. 변압기에 대한 출력은 단위가 뭐죠?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방금 봤듯이 손실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와트죠. 그럼 얘가 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정정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 역률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답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위를 일단은 인정을 안 하니까요. 틀려버렸잖아요. 또 얘를 식으로 써도 효율의 식은 이게 맞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식으로 써도 이렇게 하면 인정이 되죠. VI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PC 곱하기 100 하면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식으로 썼을 때도 이것을 그렇게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썼어요? PI, PC 곱하기 1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인정이 안 되죠. 왜? 변압기에는 정격이 kVA거든요. 손실은 킬로와트거든요. 여기에 뭐예요? 코사인 세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인정되는 답안이 되겠죠. 이런 사소한 것들을 틀려가지고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은 뭐예요? 본인이 답을 갖다가 어떻게 썼을 거야? 지금
안 좋은 답안이라고 하는 것을 써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줘도 뭐라고 하죠? 내게 맞는 거야. 내가 무조건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지만 그건 절대 인정될 수가 없는 답안이에요. 기본이거든요. 그런 기본을 우긴다고 바뀌지는 않아요. 해서 정확한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출력과 변압기에 대한 출력과 변압기에 대한 손실의 단위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구하려고 하면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잘 쓰지는 않지만 이것도 정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쓰지는 않지만 PA는 뭐 좀 그렇고 그냥 P라고 할까요? PP라고 합시다. 그럼 P는 출력이 되겠죠? P는 출력이 되겠죠? 뭐 그렇게 썼어요. 손실을 PI를 어떻게 해요? 코사인으로 나눠주고요. PI를 코사인으로 나눠주고 PC를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돼요. PI를 코사인으로 나눠주고 PC도 뭘로 나눠줘요? 이렇게 하면 이 식은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 식이에요. 그렇지만 단위를 어떻게 한 거야? 전부 다 킬로볼트 암페어로 통일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인정되는 답안이에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역률 전혀 고려 안 해놓고 그거 틀렸다 그러면 와, 원칙주의자다.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 기본을 이야기해 줄 때는 새겨듣고 그런 실수를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원칙주의자가 아니에요. 원칙이 아니라 정확한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겨요. 자, 지금도 철손과 동손이 주어지고 역률이 80%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죠. 역률이 80%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대해서 최대 효율을 계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최대 효율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최대 효율 조건이죠. 즉 부하가 전부하가 걸려있을 때에 대한 최대 효율이 있고 부하가 N부하가 걸려있을 때에 대한 최대 효율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전부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하라는 얘기는 출력이 200kVA가 100% 다 걸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대한 전부하시 효율, 전부하시. 효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2타. 이거는 방금 봤듯이 P 코사인 세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PC. 철선과 동선이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얘는 전부하시 효율이에요. 그리고 전부하시 최대 효율 조건이죠. 전부하시 이거 구분해줘야 돼요. 전부하시 최대 효율 조건은 어떻게 되죠? PI하고 PC하고가 같아질 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효율은 전부하시 효율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M부하시.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하율이죠. 부하율을 M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몇 퍼센트 부하가 걸렸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 2타 M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2타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MP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죠. MP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죠. 여기도 MP 코사인 세타. 부하에 비례하니까요. 철소는 관계없죠. 무부하, 부하 관계없는 거니까. 부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M제곱 PC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효율이 될 거고요. 여기서 최대 효율 조건은 어떻게 돼요? 최대 효율 조건을 구하는 거죠. 이것을 구해보면 PI 이퀄 M분의 1, M제곱의 PC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최대 효율만 계산하라고 그랬죠. 최대 효율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를 구해줘야 돼요.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몇 퍼센트 부하에서? 몇 퍼센트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나타나느냐? M을 구해야 되겠죠. 부하율을 구해야 되겠죠. 부하율 M은 어떻게 돼요? 최대 효율 조건에서 PC분의 PI가 되죠. 최대 효율 조건 거기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PC가 얼마입니까? 동선이 2.4죠. 철선은 얼마예요? 1.6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몇 퍼센트 부하냐? 0.816, 81.6% 정도, 8165 이렇게 가도 돼요. 81.6%. 8165 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에는 둘째짜리, 셋째짜리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답을 요구할 때는 답에만 반드시 소수 몇째짜리까지 구하라, 둘째짜리까지 구하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 최대 효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 효율을 구해야 돼요. 최대 효율 2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맥시멈이라 그럴까요? 이거는 부하가 어디 부하에서? 200kVA 부하잖아요. 200kVA 부하. 역률이 0.8이잖아요. 근데 그 부하가 얼마예요? 0.8165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0.8165에 곱하기 200에 곱하기 0.8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부하에서. 즉 200kV짜리 부하가 얼마만큼 걸렸다? 81.65%만큼 걸린 거예요. 자, 이게 출력이에요. 철소는 어때요? 철소는 부하하고 관계없이 일정하죠. 부하하고 관계없이 일정해요. 자, 동소는 어떻게 돼요? 철선하고 같아진 거죠. 동소는 철선하고 같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야? 1.6. 곱하기 2배 해주는 거죠. 곱하기 2배 해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곱하기 2배 해줘도 되고 더하기 1.6 더하기 1.6을 2번 더 해줘도 관계없어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철소는 일정하고 동소는 변하는데 철선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따라서 이거 계산기 꼭꼭 눌러주면 최대 효율이 97.61%죠. 이렇게 해주고 답을 써야겠죠? 답 97.61%까지 해줘야 답이 되는 거예요. 97.61%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이 기본 이야기를 기억하면 돼요. 항상 우리가 그 기본을 잊어먹음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요. 이 문제를 대부분이 틀리게 되죠. 특히나 개념 문제를 묻는 부분에서 바로 이 직전에 나왔던 이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엉뚱하게 쓰고 그걸 많이 틀리니 막 이러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기본을 좀 더 닦아라 이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과 기초를 충실히 하는 것이 결국은 지름길이다. 합격을 빨리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버리는 순간에는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하게 될 것을 다시 찾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찾게 돼요. 반드시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편하려고 좀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역률 개선 문제인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이거든요. 이 역률 개선하는 것은 콘덴서 용량의 개념만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근데 그 개념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지금도 잘 보세요.
문제를 읽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은 문제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문제하고 다르게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안에 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변압기가 있어요. 문제 읽는 습관이 중요해요. 건성건성 읽지 마세요. 그리고 배전선이 있는데 변압기가 배전선에 연결되어 있는데 배전선의 손실이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역률이 바뀌면 전류도 바뀌고 손실도 바뀌게 되겠죠. 원래 역률이 바뀌면 우리가 콘덴서를 설치하면 역률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류도 틀려지겠죠. 진상전류가 흐르니까. 그렇잖아요. 진상전류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역률이 다르게 되고 또 거기에 생기는 손실 달라지죠. 우리 역률 개선 전 손실하고 역률 개선 후 손실 차 구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손실이 40kW인데 얘를 변화시키지 않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변화시키지 않는데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손실을 40kW로 그대로 그냥 유지시킨대요. 유지하면서 L1, L2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률이 아무리 바뀌어도 손실은 40kW야. L1, L2에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부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그림과 같이 전력용 콘덴서를 기존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했죠. 기존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서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런데 L1 부하, L2 부하에 대해서는 조건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1 부하에 대한 역률이 60%인데 L2 부하는 역률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L1 부하, L2 부하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합쳐져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역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에 컨덴서를 달았어요. 병렬로. 그랬을 때 역률을 얼마로 개선하라? 90%로 개선하라는 이야기예요. 선로 손실까지 감안해서. 자, 그러면 기설부하의 역률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게 뭐예요? 기설부하의 역률이죠. 그 문제 순서를 보세요. 첫 번째, 기설부하에 대한 합성 용량을 구합니다. 두 번째, 기설부하에 대한 종합 역률, 합성 역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90%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구하래요. 어때요? 어렵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설부하에 대한 역률을 계산하려면 콘덴서 설치 전에 이 역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효전력은 유효전력끼리, 무효전력은 무효전력끼리 더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L1 부하 한번 볼까요? L1 부하. L1 부하는 역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0%에 유효전력이 180이에요. 그러니까 유효전력 P는 180이에요. 그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겠죠? 180의 탄젠트 세타죠? 0. 역률이 6이니까 루트에 1-0.6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무슨 전력이 돼요? 무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무효전력. 그래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계산하는 거죠. 무효전력 계산하니 얼마 나옵니까? 얘는 무효전력 계산하니까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40 나와요? 그렇죠. 이게 L1 부하예요. 근데 L2 부하는 어떻게 돼 있어요? L2 부하는 유효전력은 주어졌어요. 120kW.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주어졌어요. 얼마예요? 160바. 킬로바가 되겠죠? 킬로바가 되겠죠? 예. 자,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합성 용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합성 용량. 우리가 1번 문제 합성 용량 구하는 거죠. 합성 용량 구해야죠. 합성 용량 PA는 KVA를 구하라 그랬잖니까. KV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PA는 유효전력끼리 더해줘야 되겠죠. 180, 120. 다음에 무효전력은 얼마예요? 240, 160. 요거의 제곱해줘야 되겠죠. 제곱하고 어떻게 해줘요?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줘야 절대값의 크기가 구해지죠.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예요? 500이 나와요. 500. 자, 이게 1번의 답이에요. 답 얼마다? 이게 1번에 대한 답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주어진 부와 유효분, 무효분 나누고 거기에 합성 용량, L1, L2에 대한 합성 용량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합성 역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합성 역률. 자, 합성 역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유효 전력은 지금 얼마입니까? 나와 있잖아. 유효 전력 이거. 얼마죠? 계산해 보니까 180에다 120 더해주니까 유효 전력이죠. 얘가 얼마야? 300이죠. 300. 피상 전력은 얼마야? 지금 계산해 보니까 500이죠. 다 나와 있네. 그래서 2번의 역률. L1, L2에 대한 합성 역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PA분의 P에다가 곱하기 100이 되니까 PA는 계산해 보니까 500이고 P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300이죠. 그러니까 역률이 얼마예요? 60%가 나타나죠. 60%입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60%. 굉장히 쉽죠. 1번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으면 2번 문제가 60%가 나와요.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보세요. 1번 문제 답을 500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2번 문제 답이 500이라고 해가지고 60%를 맞췄어요. 다시 말해서 1번은 틀리고 2번은 맞췄어요. 이런 경우 부분 점수가 얘가 배점이 3점, 3점, 3점이라고 되어 있다면 배점이 얼마 줄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문제 틀렸어요. 2번 문제 맞췄어요. 3번 문제 틀렸어요. 자, 배점이 3점, 3점, 3점이에요. 그럼 몇 점 줄까요? 1번 문제를 틀렸는데 2번 문제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배점이 뭐예요? 0점인 거예요. 여기에서 3점 받기를 바란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0점이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자, 요거 2번 틀렸는데 1번 맞췄어요. 그러면 3점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순차적으로 풀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앞에 게 틀리면 뒤에 게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는 앞에 게 틀리는 순간에 뒤에 것들은 전부 0점이 되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3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다. 절대 안 줍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룰이 있어요, 채점에는. 그 룰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역률을 60%로 계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90%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게 제대로 복원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오타 같아요. 여기서는 오타 같아요. K바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KVA가 돼야 돼요. 콘덴서 용량은 K바가 아닙니다. KVA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콘덴서 용량을 구합니다. 그럼 콘덴서 용량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콘덴서 용량은 어찌됐든 간에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이 되겠죠. 무효전력 마이너스 무효전력이에요. 무효전력 마이너스 무효전력.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선 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선 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을 요만큼 설치했다면 이 QC라는 값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가 P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높이는 뭐가 돼요? 높이는 탄젠트 성분이라고 얘기했죠. P에 대한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P에 대한 어쨌든 간에 뭐예요? 무효전력 마이너스 부효전력이에요. 자, 전 용량이 줄어들면 공급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만큼 용량이 줄어들면 뭐가 돼요? 지금 보는 식인 이 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전 용량까지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요기, 지금 가리키는 요 길이 무효전력하고 요 길이 무효전력이 되겠죠. 그 차가 전 용량 공급할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상전력이 줄어드는 조건이냐 안 줄어드는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 피상전력에 따라서 요만큼 여기 직각삼각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변수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무효전력 마이너스 무효전력이다. 무슨 식을 쓰더라도 콘덴서 용량은 조건에 따라 다를 뿐이지 무효전력 마이너스 무효전력이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